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최슬기입니다.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5월 일자리 지표가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지표들이 너무 잘 나와주면 오히려 부담되잖아요.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신호들은 주면서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골디락스,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또 시장이 가장 원하는 상태가 이 골디락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우리는 언제든지 이 골디락스 상태 만들 수 있죠. 이정수 위원님이 짚어주는 표적 종목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제시될 표적 종목 어떤 걸지 잠시 후에 공개하기로 하겠고요. 오늘도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상담 역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방송 1시간 너무 금방 지나가죠.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직접 검색하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만 가져다 대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이 불법 유사 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한 발 물러섰던 코스피. 자, 지금 현재는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정수 위원님, 이번 주 다시 한번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자,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있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인데 외국인들의 합성 포지션을 봤을 때에서 수익이 날라면 지수가 지수 선물이 445, 그게 이제 3,300을 넘어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3,300 이상을 가져야지만, 물론 이상을 가는 것까지는 아니고 3,300 정도만 가져도 외국인들은 수익이 납니다. 근데 445가 3,400이었나? 어쨌든 그 이상이니까 3,300 이상을 표현을 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 선물로 먼저 봐야 되는데, 지수 선물로 445자리, 요 자리를 터치를 해줘야지만 외국인들은 여기 이상으로 올라와야지 수익이 좀 나는 구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선물 쪽과 콜옵션 쪽에서 수익이 나질 않는데, 어차피 외국인들은 주식을 많이 산 부분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선물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 옵션 만기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매수를 아직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전날까지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오늘 장이 끝난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아직 매도 규모를 뭐 1조를 넘게 매도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뭐 1,000억 내외에서는 얼마든지 이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순매수 구조로 다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이번 주 목요일까지 외국인들이 지수를 땡겨 올리기 위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매수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연기금들이 주식을 그래도 맨날 팔더니 이제는 잘 안 팔아요. 6월달 들어와서. 보면은 오늘도 연기금 쪽에서 코스피에서는 매수를 아침에 이제 소폭 120억에서 지금 150억으로 늘려놨는데, 요즘에서 이제 거래소에서 연기금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지수 옵션 만긴 날까지 지수가 신고점을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60역, 여기 뭐 돌파하는 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3,264까지 갔었거든요. 불과 2포인트 남겨놓고 올라가는 척하고 빠졌는데, 빠질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삼성전자 5% 이상 빠졌을 거고 현대차 10% 이상 빠지면서 지수 박살났을 겁니다. 빠질 생각이 있었다면 아침에 잠깐 터치를 하고 지금 쭉쭉 3,100 박살나고, 오늘 종가에서 3,000 박살나고, 내일은 2,900 박살나고 쭉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해도 빠지지를 않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개인들 그냥 놀래라고 그냥 골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던질 필요는 없고 지수가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뭐를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6월 3일 날 지난주 자동차 업종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자동차 부품주를 봐야 된다, 자동차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좀 이따도 현대기아부터 말씀드리겠지만 현대, 기아 역시 자동차 부품주가 잘 갔습니다. 자동차 섹터들이 오늘도 좀 그쪽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IT 강하고요. 지금 현재 기계주 강하고 조선주 강하고 다 순환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강하고 지수 얘네들만 강해도 지수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박스권 정도는 돼도. 근데 저는 이 박스권으로만 보질 않고 돌파할 거로 보기 때문에 정유화학주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건설주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비주들 역시 죽은 거 아니고 눌리고 나서 다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플러스 나는 애들이 있고 마이너스 나는 애들이 있는데 뭐 마이너스가 지금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얘네들이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가주면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자동차 업종이 약간 저물 IT가 가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도 가고 IT도 가고 경기 민감주도 가고 다 가든지. 그러니까 뭐가 하나 조정받으면 뭐가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자동차 업종은 바닥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서 걔네들이 올라가고 걔네들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넘어가지 못하고 조정받는다 그래서 다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조정받으면 IT나 경기 민감주나 뭐 건설주나 뭐 다른 쪽에서 뭐 유아주든 정유주든 뭐가 순환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환매 업종을 잘 보시면서 버틸 종목과 공략할 종목을 나누시면 되는데 지금 그래도 IT에 대한 얘기들이 그래도 계속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지금 IT가 좀 약해요. 자동차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면 IT가 어느 정도 좀 쫓아가줘야 되는데 여전히 좀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수 신고점에 따른 역시 지수주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래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 1등 공신이었던 IT 섹터 소외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수가 지금은 아니고 신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자동차를 따라서 IT주들도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IT 부품주들 갖고 있는 분들 여기서는 던지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오히려 IT 부품주 쪽에서 실적도 겸비하면서 좀 공략할 종목들을 또다시 한번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다시 한번 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IT 때문에 마음 많이 속상하셨던 분들 이번 주부터는 조금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잠시 후에 같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될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러 가보시죠. 자,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에 편입됐던 자연과 환경 정말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줬죠. 이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대응을 뭐 지난주에 어깨 힘 좀 제대로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현대위아도 목표 수익률 달성한 이후 지금 뭐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무려 238%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의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자, 월요일의 표적 종목 원익홀딩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는 지난번 3월 달에도 4월 달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실적은 괜찮아요.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을 하는, 영업이익을 상승을 하는. 그래서 실적은 늘 괜찮았습니다. 적자난 최근에 4년 동안에서 적자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큐브, 원익 머티리얼즈 이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지주회사인데 실적들이 괜찮다 보니까 분명히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IT주들이 지금 모두 다 꼼짝만 하고 가만히 있어서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도 실적을 겸비를 했고 앞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전망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수가 조만간에 돌파를 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이제 패턴주로 양봉 하나 며칠 전에 한번 나왔고 오늘은 이틀 동안 눌렸으니까 이쯤이면 이제는 눌림목 저점 매수 좀 만만한 것들은 왜냐면 실리콘웍스라든지 이미 벌써 많이 떠 있는 애들 있죠. 에로티베쿰, 테스라든지 네페스,
하나마이크로 이런 애들은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가 조금은 부담은 되는데 물론 최근에 고점에서 많이 밀리긴 했죠. 그래도 걔네들이 다시 움직이고 신고점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바닥에 있는 그 IT 부품주들은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 찾다 보면은 지금 실적도 겸비되면서 바닥 쪽에 있는 거는 이제 원희홀딩스 많지는 않아요. 지금 IT주들이 이미 벌써 몇 년 동안 다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에서도 APS 홀딩스 바닥에서 지금 뭐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도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추천했다가 한 20% 빠져가지고 고생했다가 지금은 차라리 물려서 갖고 있었으면 거의 70%인가 80% 정도 수익을 냈을 수 있었던 APS 홀딩스도 결국 못 갔던 종목에서 결국은 이제 키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조만간에 IT주들이 왜냐면 자동차들이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가면 자동차들이 가격 조정으로 세게 빠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동차들이 계속 가다가 멈추겠죠. 횡보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에서 IT주들이 따라와 줘야 돼요. 아니면 자동차들이 쭉 올라가다가 조정받으면 그 바톤을 IT가 받아가든지. 그래서 자동차와 IT는 상당히 이제는 밀접해서 자동차에 반도체 들어가죠. 자율주행 들어가죠. 카메라 들어가죠. 디스플레이 들어가죠. 뭐 등등등등 얘네들도 이제는 자동차는 이제는 컴퓨터다 보니까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에서 자동차와 IT는 이렇게 순환을 잘하는 혹은 이끌어주는 그런 이제 공생관계에 있는 종목이라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움직임이 좋으니까 조만간에 IT 움직임도 좋을 것이다. 지수가 넘어갈 것이다. 이게 초점을 해서 IT 부품주 원희홀딩스 가지고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전일날 있었던 폐역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은 카프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움직임은 좋아요. 움직임은 좋고 일단 전일날에서 거래량이 없어요. 다 좋은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GS라든지 얘네들도 지금 움직임들이 없어요. GS, 금호석유, S오일 거래량들이 없고 S오일 지금 정유주 화학주들이 지금 거래량들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서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유주 화학주들도 한 업종의 섹터이고 그 업종 안에 섹터에서 갑자기 이제 유가가 폭등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좋은 기사거리들이 한 번, 두 번 나오게 되면 얘네들도 다시 힘을 내면서 움직여 주거나 그러겠죠. 그러면은 카프로도 그때 맞춰가지고 TK케미칼과 같이 거래가 이제 실려야 돼요. 거래가 실리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고 뭐 특별히 큰 매수세나 큰 매도세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락할 일도 없고 그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밀렸다 다시 움직이면 이게 이중바닥형이라 그래서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은 좀 많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정체 없이 떠 있다가 갑자기 세력들이 매집한다고 살살살살 매수가 들어오면 갑자기 위로 이렇게 5,000원 쪽으로 바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5,000원 쪽을 보는 게 아니고 TK케미칼 가지게 되면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계속 가는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요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지금 카프로가 이렇게 비슷한 상태가 여기거든요. 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받다가 갑자기 거래가 이게 실리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면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또 조정받았다가 또 거래가 또 한 번 또 실리면서 또 올라갔다 또 횡보를 하고 그러다가 횡보를 하다가 또 다시 거래가 실리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지금 화학 섹터들 그러니까 TK케미칼도 스판덱스에 대한 그 섬유에 대한 관련주로 이때 당시 드릴 때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서 SM 상선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나중에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가 뭐 80% 넘게 올라가서 그렇지 처음에서는 정유 화학 섹터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 근데 거래가 실리니까 스판덱스로 잘 올라갔죠. 그리고 이 카프로도 스판덱스는 아니고 나일론 어차피 비슷한 섬유 쪽인데 나일론 관련주 해가지고 섬유, 의복, 화학 섹터 그렇게 해갖고 카프로락탄 이제 비료 관련된 이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지지하고 있다가 조만간에 뭐 농업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남해화기라든지 아시아종묘라든지 조비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아시아종묘라든지 뭐 남해화기라든지 근데 지금 두 섹터가 지금 다 가만히 있어서 올라가질 않다 보니까 카프로도 그러니까 올라갈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빠질 이유도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가 말라서 그냥 이렇게 정치 없이 그냥 떠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수가 뭐 오늘이 됐든 이번 주가 됐든 갑자기 지수가 강해져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코스닥 지수도 따라가겠죠. 코스닥 지수도 1000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쪽에 있는 테마 저쪽에 있는 테마 이것저것 움직이다 보면 그때에서 거래 실익 움직이면 그러니까 짧게 볼 종목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가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비료 가격도 같이 상승해주는 이슈가 계속 있죠. 뭐 7월달, 8월달, 9월달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있다 보면은 움직일 때가 되면은 그때 가서 움직일 종목이니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은 쌀 때 내려오게 되면 싸게만 저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4,750원에서 오늘 올라갔다가 밀려서 지금은 마이너스로 바뀌었겠지만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TK케미칼처럼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항상 TK케미칼을 따라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움직입니다. 올해는 조금 이제 움직임이 차이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는데 과거서부터 움직이는 TK케미칼과 카프로를 보게 되면 한 달 정도의 텀을 두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나중에 따라가고 또 얘가 올라가면 얘가 또 나중에 올라가고 항상 14년 동안 지켜본 결과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랬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도 똑같지 않을까. 그러고 보면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 움직이는 세력들이 같은 애들인가 봐요. 이렇게 보면은 14년 동안 보면은 GS, S-오일, SK노베이션, 정유화학주 움직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면은 TK케미칼 아니면 카프로가 움직입니다. 그럼 얘네들도 뭐가 먼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하나가 움직이면 나중에 움직이고 그러는데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으니까 완전 바닥에 있죠.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지금. 완전 날바닥에 있어가지고 과거에서도 10,000원까지도 올라갔었고 10,000원이 뭡니까? 여기서 크게 움직일 때는 과거 3,000원짜리에서 38,000원까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갔었던 1,000% 가까이도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던 근데 이제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대요. 과거에서도 매출 기준으로 1조를 찍었던 종목인데 뭐 작년에 2,000억인가 매출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제 매출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도 이제 지났고 음식 업종들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농산물 가격도 상승해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급등명 중 자 2월 18일 날이 들었었던 라운시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 지금 수익률은 오늘 고점까지 63.6%인데요. 이거 2월 달에 드렸던 종목이죠. 마찬가지 좀 전에 카프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드렸던 거예요. 바닥에 있을 때. 저는 떠 있는 종목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2월 달에 여기 바닥에 있으니까 2월 18일 날 올해 2월 18일 여기서 네모를 쳐드리면 한 요쯤 요 네모 화면상에는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여기에요. 여기 2월 달 2월 18일 날에 요쯤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은 이렇게 바닥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닥에 있을 때 이거를 바닥에 있는 종목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슈를 얘기해 드렸죠. 신한솔 거기에 어플에 여러분들 은행 신한은행 쓰시는 분들은 이 어플 거기에 이제 보안 프로그램을 깔리게 되는데 그 원패스인가 있어요. 원터치인지 원패스인지 그게 이제 라운시큐에서 만든 보안 솔루션 프로그램이고요. 신한은행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에도 얘네들의 보안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문시계라든지 블록체인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증에도 얘가 그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갖고 그 보안 쪽으로 들어가갖고 라운시큐어가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와 그렇게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얘가 빠질 일은 없고 그때 당시 봤었던 이슈는 이제 공무원증에 대한 그거를 확대를 한다라는 얘기가 5월인가 6월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막상 지금 이슈는 오히려 지금 이슈는 그 한국은행과 그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 속에서 관련된 이제 보안주로 부각이 되면서 좀 급증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그 예비군 민방위 뭐 이런 쪽에 이제 보안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으로 뭐 하는 그런 이슈를 두 가지로 해갖고 움직여주는 건데 그때 당시 바닥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을 때 시간이 지나니까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닥주들은 움직이기 전에서는 그냥 돌덩이 같아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막 그러다가 한번 탄력받고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게 움직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벌써 60%가 넘게 올라왔는데
만약에 아직까지도 비중이 많다면 팔아주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절반 이상을 팔아주시는 게 좋지만 비중을 조금 갖고 있다면 그 다음 목표치는 7,500원, 그 다음 목표치는 10,000원, 그 다음 목표치는 15,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과거 제가 작년에 서울경제 와갖고 캐몬을 얘기했을 때에서도 요 바닥에 있을 때 이거를 얘기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쭉 빠졌지만 그때 당시 얘가 5,000원 갈 거라고 그때 1,300원대, 1,350원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5,000원을 넘어서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 것처럼 주식은 바닥에 있다가 갈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가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카프로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다는 얘기고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빠져버리게 되면 걱정이 없어요. 빠지면은 빠지는 대로 대충 모아 넣으면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은 거래가 실려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매집 세력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 권역이 있고 이렇게 보면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쭉 차트는 길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이런 차트들이 나중에 급등할 수 있는 세력주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라운시큐어도 비슷했기 때문에 카프로도 비슷하지만 그때 당시 라운시큐어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아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어쨌든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 수익 축하드리면서 나머지 목표치는 7,500원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엊그저께 6월 3일 날에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움직일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만만한 현대의아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의아가 오늘 9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9.1% 초과 수익률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미 벌써 절반 이상 팔았겠죠? 안 팔았다면 지금도 팔면 되는 거고 절반 이상 팔았다면 나머지 조금 남겨놓은 부분들은 95,000원, 10만 원까지 노리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이쪽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오늘도 지금 올라갔다 밀렸다고 음봉 나왔다고 무너진 거 아닙니다. 무너지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장대 음봉으로 쭉 하고 여러분들이 아유 큰일 났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거 큰일 났다. 막 등에 막 땀 나고 막 지금이라도 좀 빨리 손절해야 되나 막 이럴 때 있죠. 막 손실이 마이너스 막 20% 막 늘어나고 그런 때에서 여러분 이게 현대차가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건데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흔들려도 이 정도 흔들리는 거고요. 잘 안 빠져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기아는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현대와 기아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무너지는 느낌은 그런 거고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8만 원 이쪽을 깨지 않는 이상 기아도 깨지 않는 이상은 현대의아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난 부분에서 비중을 줄여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왔다 갔다 흔들려도 95,000원, 10만 원까지는 가능하니까 그거 보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이 이제 원익홀딩스인데요. 은근슬쩍 IT 부품주들이 잘 버텨요. 잘 버티고 살살살살 올라갈 것처럼 모양만 만들어 놓고 잘은 안 올라가는데 나쁘진 않아요. 여전히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반도체 재료 부품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소부장이죠. 뭐 소재 부품 장비 이쪽 애들이 분명히 한 번 움직일 텐데 어느 순간에 요입당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원익 머티리얼주도 뭐 일단은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원익 IPS는 이미 많이 떠 있는 상황이고 원익 큐브도 이미 많이 떠 있어서 죽지는 않아요. 원익 QNC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데 원익 QNC도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죠. 그에 비하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에서 얘네들은 이미 고공행진이에요. 지금 유사 빌딩을 뚫어가지고 쫙쪽에 엄청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원익 홀딩스는 월봉상으로 보면 완전 바닥이란 말이에요. 완전 바닥인데 그럼 실적이 나쁘냐? 실적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여기 실적 보면은 그동안의 실적을 봐도 그동안에 지금 2018년도서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분기별 실적을 보더라도 당기순이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에서는 전년에서는 같은 1분기 실적이 172억이었는데 올해는 271억 영업이익이. 그래서 영업이익 기사 찾아보면 영업이익이 57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다. 이거 호재거든요. 그래서 실적들이 뭐 이렇게 뭐
박살이 난 것도 아니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주가는 왜 안 움직이느냐? 모든 IT들이 그래요. 모든 IT들이.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거를 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서도 여기서 한번 추천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추천하자마자 수익이 났었던 경우가 한번 있었고 지난번에 이쯤에서도 한번 추천한 경우가 있었고 지금도 다시 추천을 하는데 이렇게 주봉과 월봉 바닥권역에 있는 상태에서 모든 IT주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실리콘웍스도 실리콘웍스 한번 볼까요? 실리콘웍스 지금 월봉상으로 볼게요. 실리콘웍스 작년에서 어디서 추천했냐면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 작년에서 여기 28,800원 요 자리 차트를 보면 요 자리 이게 바닥 그리고 에로티베쿰이라든지 다 바닥이에요. 다 바닥. 2020년도 여기 바닥. 여기 뭐 8,000원대인가 7,500원대인가. 그러니까 바닥이 있어요. 월봉사로 봤을 때. 주봉으로 보게 되면 더 비슷할 수 있어요. 주봉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 있을 때 실리콘웍스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주성엔지니어링도 여기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볼 때서 작년에 여기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바닥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월봉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건져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모양. 그러니까 작년 여러분들한테 주성엔지니어링 한 4번인가 5번 방송에서 한번 추천했었죠. 바닥에 있을 때 5,000원대, 6,000원대 뭐 가장 싸게 샀을 때가 5,000 얼마인가 뭐 3,000 얼마인가 4,000 얼마인가 그럴 텐데 5,000원대, 6,000원대 이때 모양에서 보면은 월봉상으로 주봉상으로 올라간 게 없었기 때문에 얘기했던 건데 지금 그 종목이 5, 6,000원대 했던 종목이 지금 14,600원까지 갔습니다. 더블 수익이 났어요. 지금 100% 넘게 수익이 났는데 시간을 두고 보면은 원익홀딩스도 티를 잡을 게 없어요. 실적이 나쁘기랍니까? 관련된 회사의 업종들의 그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장비, 소재, 부품이거든 다. 얘네들이 지금 실적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를 생각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못 간 요거는 나중에 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매수 가격을 얘기해드리지 않았는데 일단 지금 IT 부품주들이 지금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흐름은 아니니까 최대한 좀 싸게 공략을 하세요. 6,850원 뭐 이 정도 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가격 이하에서 싸게 사시면 되고 패턴은 엊그저께 한번 여기 양봉 한번 나왔죠. 거래 실린 양봉이 나왔고 오늘 일양 이익 패턴인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분명히 순환매 IT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는데 IT를 소외시켜 놓고 움직이는 경우들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지수를 만약에 박스권으로 그냥 아주 징그럽게 박스권에서 그냥 가둬놓고 움직일 생각이라면은 그러면은 뭐 올 하반기까지 IT주들이 안 움직이고 박스권에 갇힐 수 있어요. 급락은 못 시켜요. 급락은 못 시키고 박스권에 가둬둘 수는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생각이 없다면. 근데 이번 타이밍에서는 지수가 신고점을 돌파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IT 섹터들과 그다음에 저쪽에 자동차들 이쪽 애들이 한번 움직인다 보면 그러면 IT 부품주들도 이제 6월달 이제 6월 7일인데요. 뭐 이제 한 보름만 지나면 이제 곧 이제 뭐 또 7월 된다 그럴 거고 그러면 7월서부터 해서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IT주들도 너무 눌러놨어요. 이제는 좀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IT 부품주들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비중이 작은 분들은 오히려 지금 원익홀딩스처럼 실적 겸비되어 있죠.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더 좋아질 거죠. 그리고 관련된 자회사들이 다 흐름들이 좋죠. 수급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올라간 IT 부품주가 부담이 된다라 그러면 원익홀딩스 정도는 괜찮다. 어쨌든 뭐 SL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주가 폭등을 하지만 조만간에는 자동차 부품주에서 IT 부품주로 이 힘이 넘어올 때에서 미리 선점한다는 생각으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원익홀딩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원익홀딩스 만나봤습니다. IT 부품주들 이제 조금 움직일랑 말랑 하고 있는 시점인데 좀 미리 좀 선점해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6,850원 이하에서 좀 싸게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표적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들 또 시장에 대한 이정수 위원님만의 정확한 분석 노란톡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LG고요. LG. 11만 3천 원에 30%요. 11만 3천 원에 30%. 네네. 자, 최근에 이제 분할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까지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고 지금은 분할 이후에서 외국인들이 물량들이 쭉 하고 떨어졌어요. 일단은 제가 작년에 이거 올해였나 작년이었나. 그러니까 LG전자라든지 LG를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서는 바닥에 있을 때 이 저녁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 추천해 드린 적은 없고 저녁 방송에서 LG전자를 바닥에 있을 때 이때군요. 작년이네요, 작년. 작년에서 이게 주가가 싸다 해서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좀 강하게 좀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때는 주가가 네. 쌌기 때문에 LG를 사야 된다. IT에서 LG가 움직일 거다. 그래서 LG를 기준으로 LG 기준으로는 그때 당시 작년 11월 달 12월 달가 8만 8천 원이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간 게 120% 올라갔어요. LG전자가. 자, LG도요. 제가 작년에서 10월 달 11월 달에 이거 주가 너무 싸다. 이거는 사야 된다라고 6만 원대 얘기했던 건데 이게 지금 12만 원 갔습니다. 100% 올라갔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저렇게 올라간 지가. 6개월인가 8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도 안 걸려서 작년 12월 달 얘기니까, 작년 10월 달, 11월 달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LG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올라간 게 없어서. 근데 저 때 이후에서 갑자기 급등을 하고 나서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 버렸는데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을 쳐다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가 바닥에서 대형주가 100% 이상 올라갔으면 정상적이라면 50% 빠져야 돼요. 조정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6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 올라갔으니까 조정받으면 이거는 한 절반 정도 조정받으면 일단 9만 원 이하로는 내려와야 그나마 얘가 반등을 주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근데 지금 당장 뭐 그러니까 하고 나서 지금 급락을 지금 맞았기 때문에 얘가 뭐 추가적으로 얘가 뭐 잘 것도 아니고 뭐 9만 원, 8만 원 바로 내려갈 일은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간을 두면서 9만 원 쪽과 8만 원 쪽으로 밀릴 것 같거든요.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뭐 당장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만약에 얘가 11만 원, 12만 원을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그때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먼저입니다. 왜 빠지는지 얘기해 드렸어요. 뭐라고요? 추매하지 말아요. 얘 반등 안 나오고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 떨어지는지 얘기해 드렸죠. 6만 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6만 원대에서. 6만 원대에서 120%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조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빠지는 이유는 가장 뭐 악재도 있고 뭐 호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뭐 빠지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닥에 있다가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거기다가 뭐 몇천억을 넣고 들어갔어요. 근데 많이 120% 올라가면 걔네들은 팔겠죠. 수익이 났으니까. 파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는 부분이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부분이라 많이 올라갔던 부분을 조정을 받는 거고 아직 조정 물량들이 소화되질 않아서 반등을 줘도 또다시 밀릴 수가 있고 반등 없이도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혹시나 얘가 그러니까 지금 급락의 각도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잠깐 반등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잠깐 반등 주게 되면 10만 한 5천 원만 올라오더라도 10만 5천 원만 올라오더라도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사이로 올라오면 그때는 일단 먼저는 손절을 먼저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삼성물산하고 SK하고 세 개 지주사건마저 세 개를 장터하려고 지금 구매를 한 거거든요. 네. 그냥 가지고 가려고요. 그냥 10년이고. 근데 LG를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사를 세 개를. 세 개를? 세 개를 지주사건만 세 개만 해놓은 거였는데 삼성물산하고 SK는 지금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바닥에 잡으니까 수익이 나는 거고. 그래서 그거 그냥 장투로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냥 배당금만 바라보고 그냥 하려고 세 개를 들은 거거든요. 어차피 뭐 없어질 회사는 아니니까 장투로 보유하는 건 가능해요. 대신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장투로 보유하는데 장투로 보유해서 원래 자리까지 6만 원, 5만 원 내려가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 장투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올해 그냥 예. 그렇죠. 어차피 없어질 회사 아니니까. 만약에 이거 5만 원으로 내려오게 되면 마이너스 50%는 되겠지만 얘가 네네. 맨날 마이너스 50% 있지는 않을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10만 원 가고 11만 원 가요. 예, 그래서 그냥 네. 올해는 10년이고 연금 보험 들어갔던 거 해약하고 그냥 여기다 넣었거든요. 그냥 배당금이 있길래.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갈 때에서 11만 원대 들어가지만 많이 올라갔는데 이걸 그때 차라리 그거 기다려서 얘가 언젠가 분명히 6만 원 언젠가 내려오거든요. 언젠가는. 아, 지금 아니더라도 그러겠지. 5년 뒤에는 제가 볼 내가- 때는 5년 뒤에는 6만 원 예, 이하로 예.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은 5년 뒤? 아니고. 왜냐하면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상승장도 끝날 겁니다. 아. 폭락장 올 거예요. 5년 뒤에는. 아, 5년 뒤에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지금보다 70% 이상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얘기가 아니잖아요. 2026년 얘기잖아요. 얘기가.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상승장이 한번 끝나겠죠. 그럼 수익 본 거는 지금 나와야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묻고? 아니 2026년 얘기라니까요.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5년 뒤에 네.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장투 좀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장투를 할 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바닥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LG를 장투할 생각이었으면 5만 원대에서 주워놓고 장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장투할 줄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어차피 물렸으니까 어쩔 수 네. 없이 그냥 가져가 보자. 네. 없어진 회사는 아니니까. 그럼 앞으로 아. 5년 뒤든 10년 뒤든 한 번은 올라오겠죠. 그렇죠, 다시.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수익 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장투한다고. 예. 무슨 얘기인지 보유는 알아들었어요. 괜찮다. 언젠가는 예. 빠져날 수 있는데 그게 올해는 아닐 수 있다. 네. 올해면 좋겠지만 그거는 비싸게 산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 종목한테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종목을 가지고 칼자를 잡은 게 아니잖아요. 날을 잡은 거죠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보유를 하겠다라면은 보유를 하는데 그 과정이 네. 굉장히 험난하고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안 나더라도 난 수익은 까먹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당금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도 예. 바닥에 샀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그러면은 방법이 없네요. 그냥. 아니 뭐 고점에 잡은 부분에서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칼자루 잡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살려주기를 열심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한 가지만 더요. 그럼 저 다른 종목 산 거 수익 나고 있는 거 네. 그냥 그것도 그냥 좀 처리하는 게 나을라나요? 그것도 뭐 크게 낮은 금액은 아닌데. 아니 근데 그 종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네네. 지금 뒤에 또 상담이 있으니까 종목을 계속 상담해 드릴 수는 없고요. 네네. 또 다시 네네. 상담을 주시면 그 종목은 또 네네. 장투가 되는지 네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경농, 경농? 예, 경농.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5,800원에 15%입니다. 15,800원에 15%. 최근에 사셨네요, 보니까. 예, 예. 자, 일단 농업 관련주 쪽이고요. 지금 음식 업종이라든지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지금 가격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 관련주들도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경농 같은 경우는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니고 지금 바닥에서 조금 이제 상승을 해놓은 부분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걸 정배열이라 그래서 우상향으로 더 갈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외국인들도 계속 사주고 있고 일단은 17,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절반을 파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다시 질문을 좀 다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000원 쪽에서. 예, 예. 네, 거기서 거래가 더 실리거나 그러면 돌파가 되면서 그때 농업 관련주들이 난리를 치면서 급등을 하게 되면은 얘는 2만 원, 22,000원 다시 가는데 거기서 들과 농업 관련주 움직이지 못하면 박스권에 갇혀서 17,000원을 갔다가 다시 밀리게 되면 다시 뭐 13,000원, 12,500원으로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7,000원이 중요한 자리니까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지금 수급도 양호하고 섹터도 괜찮아요. 17,000원 올 때 절반을 매도하시거나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코아시아요. 코아시아. 코아시아.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3,200원에 5%요. 13,200원. 이거 예전에 사셨다가 물리신 거네요.
네, 다른 채널에서 다른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실 때 들어가라는 가격이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쭉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그때가 2월 달인가 본데 2월 달서부터 해서 IT주들이 그러니까 그전에서는 IT주들이 다 좋게 움직였다가 갑자기 거기서부터 이제 IT주들이 다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타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달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IT를 추천 안 하는 전문가는 없었어요. 다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틀린 점이 뭐냐면, 자, 봐봐요. 지금 코아시아는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죠. 6%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런 종목은 좋아도 잘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가령 주성엔지니어링이 작년부터 좋고 많이 올라갔지만 떠 있다고 잘 주지를 않아요. 실리콘웍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을 안 줬기 때문에 그나마 떨어지는 폭이 좀 작아서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 이거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24%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좀 조정이 좀 세긴 하죠. 그렇죠? 네. 어차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도 다시 움직일 거니까 지금 이 정도 모양새면은 더 이상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좀 기다렸다가 11,000원이 좀 돌파가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추매해도 될까요? 더 안 떨어질 것 같으면요? 그런데 추매를 네. 지금 당장은 안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차트 네. 모양이 굉장히 아주 말을 안 닿게 생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말 듣게 생기려고 그러면은 여기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게 코아시아의 이때 당시 12월 달 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60일선 돌파도 못하고 양봉으로 이렇게 뻗지를 못하면 거래 실리고 안 움직이면 다른 애들은 다 움직이고 신고가 가고 다 올라가는데 얘 혼자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000원 돌파가 되면 다시 전화를 주시고 손절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 매수도 아직은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매수가까지 올 것 같으세요? 일단 IT주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13,200원이면 올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전문가님 방송 두산 하실 때부터 봤거든요. 두산은 80%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두산 60% 먹고서 그때 주유소에서 종목 진단하실 때 두산 중공업 얘기하시길래 글로 옮겨서 두산중공업도 잘 지금 갔잖아요. 120%였어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감사합니다. 더 잘 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 갖고 있어요. 두산중공업을. 그러니까요. 지금 감사합니다. 기계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이 IT주들도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은 좀 말을 안 듣네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뭐 딴 쪽에서 수익 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자,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점검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방송 시간 늘 항상 짧죠. 방송 이후에도 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종료 이후에도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시즌2 직접 검색하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방법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의 표적 종목부터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원익홀딩스 6,850원 매수가로 저희가 소개를 받았는데요. 10시 15분 정도만 하더라도 매수가 부근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수 효과일까요? 저희가 말을 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좀 튀어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6,8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개장 직후에 3,260선 돌파하면서 기대감을 한껏 높였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계속 쌓이면서 좀 보합권으로 후퇴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0.14% 상승한 3,24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하락 전환했는데요. 현재 985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이 좀 소비주들이 잘 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 전주만큼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소비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소비주들 뭐 여전히 호텔신라라든지 몇몇 종목은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플러스는 나는데 그동안 올라갔던 부분에서 일단 조정인 것 같고요. 계속 조정은 조금 것 같고 오늘 지금 보니까 강하게 움직이는 게 지금 IT 대형주들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삼성전기 1%대 강세, LG전자 2%대 강세,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삼성 SDI라든지 뭐 LG 디스플레이도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아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아까 상담 질문 올라왔던 것 중에서 이제 두산이라든지 두산중공업 이쪽 기계주들이 너무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전력하고 한국가스공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뭐 통신주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에 있는 애들이 있죠. 요런 애들이 지금 시장에서 강하다 보니까 자동차도 강하긴 한데 어쨌든 개인들이 많이 건드리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별로 그렇게 딱히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은 이런데 이제 오후장에서 설마 한국가스공사랑 한국전력이 계속 가겠어요? 뭐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한국전력도 여러분들한테 언제였죠? 3월 달이군요. 자, 3월 달에 여기 흔들릴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의 특징은 참 무겁다. 정말 징그럽게 안 움직이지만 갖고 있으면 손실날 종목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결국은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흔들려도 어차피 망할 회사 아니기 때문에 한국전력 망할 회사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을 종목이다 얘기했는데 이제 좀 슬금슬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움직이니까 지수가 별로 힘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강하게 움직여버리게 되면 늘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이 아니라서 개인들은 저 종목이 없어요. 특히 최근에 공략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고 기존에 이제 뭐 작년, 재작년부터 해갖고 묻어놓고 가져가는 사람들만이 좀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움직이니까 바닥 이제 움직이니까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바닥에서 순환매 나오는 거니까 저런 식의 있는 종목은 뭐 오늘 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좋은 부분은 맞으니까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차 여전히 강하고 기아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두산 이 두산을 이 바닥에 있을 때 그냥 순환매로 그냥 지주사 관련 쪽에서 기계주들 좋으니까 두산인프로코어도 좋고 두산중공업도 좋았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서 그냥 건져라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저녁 방송에서 얘기했죠. 이거 돌파할 때 이거를 산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폭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거 이제 지금은 신규 매수가 안 되고 갖고 있는 분들이 비중을 줄여갖고 조금 갖고 나서 계속 갖고 가는 건 괜찮아요. 수익이 가져가면 되는데 이제 신규 매수는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럼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으면 그 다음에 순환 매수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나오든지 그러면은 이 자동차 쪽에서 IT로 건너가든지 건설주로 건너가든지 아니면은 지수로 확 급등시키면서 증권주로 가든지 뭐가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모습이 안 나오는 게 조금 박스권 느낌과 좀 재미없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IT 부품 주서부터 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 뭐 코스모화학도 3%, 동지세미케 2.4%, PI 첨단 소재도 오늘 아주 이쁜 모양이 나와주고 있는데 PI 첨단 소재 떠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움직이죠. 그래서 IT 섹터들도 조만간에 좀 반등이 나올 걸 좀 기대를 하면 오후장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지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개 방송은 없지만 어쨌든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을 몇 개 좀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인가요? 자, 문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의 DR텍. 자, 매수 가격은 1,895원에 비중은 20%. 지금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버티세요. 버티시고 손절 라인만 1,750원 잡고 1,750원 잡고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 하여튼 1,750원 손절 잡고 튀어오르면 1,900원, 2,000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렸고요. 자, 이번에서는 문자에 HMM. 많이 올라갔죠? 지금 이제 슬슬 이제 꺾이기 시작했네요. 이제 조정은 들어올 겁니다. 뭐 계속 조정을 들어오면서 쭉 계속 빠지진 않을 거고 지금 지지 라인이네. 매수 가격 47,000원. 이걸 47,000원에 사는 게 그게 안 됐던 거죠. 이걸 왜 47,000원에 삽니까? 4,700원에 샀었어야지. 그렇죠? 4,700원에 샀었으면 지금 100% 수익 났을 거 아니에요? 100%. 아, 100%가 아니라 1000%, 1000%, 10배. 1억이었으면 10억이 수익 났을 거고 1,000만 원이었으면 1억이 수익 났어야 될 종목을 그렇죠? 5천만 원이면 5억이 수익이 났어야 될 종목을 꼭대기에 잡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핸들라인 4만 원 잡아드릴 테니까 4만 원 깨지면 그냥 나오세요. 이거는 4만 원 깨지면 조정이 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직 4만 원 안 깨졌으니까 다시 반등 나오면 먹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4,700원 샀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10,000원에도 늦지는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자리는 제가 볼 때는 한 15,000원 정도 됐던 거,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저는 15,000원도 비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700원을 잡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4,700원, 5,000원. 근데 거기서 안 잡고 10,000원대도 안 잡고 15,000원대도 안 잡다 보니까 꼭대기에 결국 물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경우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떠 있으면 나중에 쭉 빠질 수 있다는 거. 과거에 시젠도 고점에서 많이 빠지고 그러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급등 나오면 결국은 세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4만 원 안 깨진 선에서 잘 빠져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1시간이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방송 정리해야 될 텐데요. 자, 아쉬우신 분들,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요. 노란톡으로 많이 주세요. 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은 계속됩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